최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하나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드래곤, 장원영, 안성재 등 한국의 유명 셀럽들의 노게런티 출연과 함께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출연으로도 큰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에이펙 홍보 영상은 독특하고 유머스러우면서도 한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이었습니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라는 곡을 사용하여 히트쳤던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캠페인을 떠올리게 만드는 신선한 충격의 홍보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감동이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아시아 문화를 취재해 온 해외 특파원 제임스 웨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관광 홍보의 놀라운 진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 선 그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시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소셜미디어 피드에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서울을 테마로 서울의 유명한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제가 지금껏 본 그 어떤 관광 홍보물과도 달랐습니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라는 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전통 한복을 입은 댄서들이 독특하면서 현대적인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판소리라는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와 전자음악이 만나 만들어낸 사운드는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조선시대와 21세기가 한 공간에서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되었습니다. 제 동료 기자들도, 파리에 있는 친구들도, 뉴욕의 지인들도 모두 이 영상을 공유했어요. 댓글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이런 방식의 문화 표현은 처음 접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홍보 영상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나열하거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대신 한국 문화의 본질을 음악과 춤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기획한 이 캠페인은 전통적인 관광 마케팅의 틀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1분 36초의 이 짧은 영상으로 그들은 보여주기보다 느끼도록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성공이었죠. 이 첫 번째 영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놀라운 여정의 첫 장이었던 것이죠. 서울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영상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관광공사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하며 지켜봤죠. 2021년이 되자 캠페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경주, 안동, 서산, 대구 등 한국의 여러 지방 도시들이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도나 대도시의 유명한 관광지 중심으로 홍보하는데 서울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닌 지방의 소도시들을 소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각 도시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서산편에서는 해미읍성과 간월도의 풍경이 매드맥스라는 영화 컨셉과 결합하면서 머드맥스를 내세우며 독특한 음악과 함께 펼쳐졌어요. 경주와 안동편에서는 첨성대와 불국사 같은 천년 고도의 유산들과 하회탈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유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강강수월래와 현대적 리듬이 어우러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는 도시의 역동성이 각각의 색깔로 표현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각 도시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포맷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도시만의 이야기를 음악이라는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음악은 때로 전통음악 자체,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우, 가끔은 현대적인 음악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관광 홍보에서 지역성을 이렇게 살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제 외국인 친구들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한 프랑스 출신 동료는 경주 편을 보고 즉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 도시에 꼭 가봐야겠어라고 말하더군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은 안동을 방문한 뒤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상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영상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네요. 이 시리즈는 단순히 도시를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각 도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하나의 경험 콘텐츠로 만들어낸 거예요. 영상 하나로 가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통해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울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 전국 곳곳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사이 한국관광공사는 다시 한번 전략을 진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세계가 이미 열광하고 있던 K-팝과의 협업이었어요. 저는 BTS의 팬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죠. 한국관광공사가 BTS와 함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실제로 BTS가 출연한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영상이 BTS와 함께한 것이지 BTS가 주인공인 영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대전이라는 도시였고 대전은 서울만큼의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영상은 대전의 다양한 매력을 우리만의 색깔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송골매라는 그룹의 노래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대전의 과거와 현재의 매력을 보여주는 맛있는 양념이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을 넘어섰고 전 세계 팬들은 영상 속 배경이 어디인지 찾아내기에 바빴습니다. 한 아르헨티나 팬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영상 때문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리아킴을 비롯한 다른 K-팝 아티스트들과의 협업도 이어졌습니다. 각 아티스트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이 한국의 다양한 면모와 만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이건 단순한 광고, 모델 기용이 아니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콘텐츠였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영상들이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제안으로 기능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지 한국의 관광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삶을 경험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K-팝 스타들이 걷는 거리를 걷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을 때 저는 동료 기자들과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 BBC의 한 프로듀서는 이를 문화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뉴욕타임스의 여행 섹션 에디터는 이것은 관광 마케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K-팝의 힘과 한국 문화의 매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 시기에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었어요. 그것도 당시 전 세계가 주목하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I를 활용한 콘텐츠라는 게 자칫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복궁, 불국사, 첨성대 등의 전통적인 여행 명소와 한강, 광안대교, 엔서울타워 등의 관광지가 반고흐, 클로드 모네, 구스타프 클림트, 데이비드 호크니를 비롯한 11명의 세계적인 화가들의 화풍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로 표현된 서울의 야경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각각의 장면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 영상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AI는 도구였고 핵심은 여전히 한국의 문화유산과 현대적이면서도 과거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기술이 예술을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술적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죠. 제 동료인 프랑스 문화 비평가는 이 영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유산을 세계 미술사의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했어요. 이건 문화적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영상의 형식은 다큐멘터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감성이었습니다. 차가운 기술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거죠. 저는 이 실험적 시도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예술, 전통과 혁신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뤘으니까요. 이 영상은 한국이 단지 과거의 유산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한 번 더 빗나갔습니다. 2025년 네버엔딩 코리아라는 타이틀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보검이 출연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타였죠. 하지만 그의 출연보다 더 놀라운 건 영상의 형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어요. 뮤직비디오와 판타지, 단편영화의 요소를 결합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박보검이 한국의 다양한 공간을 여행하면서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스토리가 펼쳐졌죠. 제 스페인 출신 친구는 이 영상을 보고 흥분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나 다음 달에 한국 가. 그녀가 드라마 팬에서 한국 여행자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어요. 영상의 제목 네버엔딩 코리아처럼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가 더해지고 있었죠. 전통과 현대, 문화와 기술, 예술과 상업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와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에이텍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다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한국관광공사가 기존 시리즈와는 다른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정상회의라는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행사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은 기존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의 DNA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비행기 주차관리요원으로 등장하여 한국만의 유머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유적을 상징하는 첨성대는 미슐랭 셰프 안성재의 접시 위에 피었고 고층 빌딩이 즐비한 대도시의 발전된 모습은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로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에이펙 미팅이 개최되는 경주라는 도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이펙에 참석 예정인 여러 나라의 언론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주에서 있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정상회의 홍보 영상은 지루하고 형식적이에요. 하지만 이건 다르네요. 나는 회의가 끝나고 경주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 둘러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내일의 한국을 과장되거나 억지스럽게 또는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단순한 도시 홍보를 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느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비전을 음악과 영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관광공사의 캠페인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홍보 영상의 분명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영상들은 단순히 여행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처음 2020년에 범 내려온다가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만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캠페인이 훨씬 더 깊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어요. 각 시대의 기술과 콘텐츠를 반영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항상 문화적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관광 캠페인을 취재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일본의 후지산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전면에 내세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장소보다 감정을, 건축물보다 경험을, 관광지보다 문화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감각적인 편집 기술도, 유명 스타의 출연도, 최신 AI 기술도 결국은 수단이었고,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의 진짜 목적은 감동을 설계하는 것이었어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단순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가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죠. 제 캐나다 출신 동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영상들은 관광 광고가 아니라 문화 초대장 같아요.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문을 열어두고 들어오라고 손짓할 뿐이에요. 이 접근 방식의 성공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누적 조회수 수억 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실제로 방문을 계획했다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 캠페인들을 통해 제가 몰랐던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캠페인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관광공사의 다음 영상을 기다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번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놀라움을 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전통 음악으로 시작해서 지역 확장으로 이어지고 K-팝과 협업하고 AI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콘텐츠와 연결되고 국제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매 단계마다 진화했죠. 제가 만난 많은 여행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관광 영상을 보면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져요. 바로 이것이 이 캠페인이 성공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영상으로 여행을 떠나고 음악으로 한국을 느끼며 한 편의 예술로 감동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한국 관광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2020년. 그 어두운 시기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세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리듬으로 걷는 한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해 새롭게 진화하는 중이에요. 2026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들까요? 어떤 새로운 기술과 만날까요? 어떤 아티스트와 협업할까요? 어떤 도시를 새롭게 조명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거라고요.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년간 그것을 증명해 왔으니까요. 그들은 단순히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 현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한국의 리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리듬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박자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그 다음 리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